안녕하세요. 삶이 숨쉬는 역사, 소통이 있는 교실을 지향하는 고니쌤의 즐거운 한국사 교실. 오늘은 그 11강으로요. 바로 지방행정제도, 그 다음에 군사제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요소로는요. 일단 통일 신라 시기 지방행정제도인 구주 오소경, 자,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려 군사제도의 특징과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군사제도의 변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수업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통일신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는요, 그 이름도 유명한 신문왕, 바로 이 신문왕 때 전국을 구주 오소경 제도로 정비를 했습니다. 자,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영토가 넓어졌겠죠? 이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했죠. 자, 구주는요, 여러분들 오른편 지도에 보듯이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상주, 전주, 무주, 강주, 양주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옛 고구려 영토, 백제 영토, 신라 영토에 각각 3개의 주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 아래에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서 군이나 현을 설치를 했고요. 이 주, 군, 현까지 지방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일반 군 또는 현 아래에는 촌이 있었고요. 이 촌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그 지역의 유력자라고 할 수 있는 촌주가 스스로 다스렸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라는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주요 군사 행정상의 요지에 5개의 작은 서울을 두었어요. 바로 북원경, 서원경, 중원경, 남원경, 금관경 이렇게 5개의 작은 서울을 두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지방관이 그 지방을 다스리는데 그 지방관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혹은 반역을 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시를 해야 되겠죠. 바로 이 지방관 감찰을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도가 나오면 이게 통일신라 때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발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우리 이미 공부했죠? 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때 가장 영토가 넓었죠. 그래서 이런 그 확대된 영토를 역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5경 15부 62주가 설치되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려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전국을 일반 행정구역인 5도와 군사행정구역인 양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먼저 5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5도, 자, 오른쪽에 지도 보이시죠?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5도를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각 도를 관할하는 안찰사를 파견을 했고요. 도 아래에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서 부 또는 목 또는 군 또는 현을 설치하고 역까지 지방관을 파견을 했습니다. 자, 이 5도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계는 자, 오른쪽에 보듯이 바로 북계와 동계를 일컬어서 양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국경 지역이죠. 따라서 이 지역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보다 오히려 국방을 방어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업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계에는 안찰사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병마사를 파견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 각각 양계의 아래에는 국방상 유충지에 진을 설치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이 고려의 아주 중요한 그 지방행정제도의 특징인데요. 고려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고 하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을 속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현보다 속현이 더 많았어요. 즉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중앙집권 자체가 미숙했다 혹은
불완전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행정구역으로서 향, 부곡, 소가 있었죠. 향과 부곡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주로 농민이고 농업에 종사했고요. 소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주로 수공업에 종사를 해서 그 만들어진 생산된 수공업 제품을 국가에 곡물로 납부를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향, 부곡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신분상으로는 일반 양민이었지만 그러나 일반 군현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비해서는 차별을 받습니다. 예컨대 세금 부담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관 밑에서 있으면서 바로 그 지역의 조세, 그 다음에 곡물의 징수, 그 다음에 역의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향리죠. 우리 향리 공부한 기억 납니까? 바로 이 향리는 원래 신라 하대의 호족이었어, 호족. 그런데 이제 성종 때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이제 지방관을 보좌하는 향리로 그 지위가 격화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 향리가 조세나 곡물 징수, 노역 징발 등 그 지역의 실제적인 사무를 담당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석현이라든가 향, 부곡, 소 등지에서는 실질적인 이제 향리가 실질적인 그 지방의 행정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로 가도록 합니다. 조선은요, 전국을 8도로 나누었습니다. 자, 북쪽부터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전국을 8도로 구분했고요. 자, 이 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관리로서 바로 관찰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 아래에는 부, 목, 군, 현을 두어서 수령을 파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바로 고려시대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됐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속현이 소멸되고 모든 군현이 주현이 되었다는 얘기죠. 속현이 소멸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앙집권이 더욱더 발전된 중앙집권 체제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를 폐지를 하고 전부 다 일반 군현으로 승격을 시키게 됩니다. 한편 고을 수령들은 그 지역의 행정권과 그 다음에 사법권, 군사권을 지님으로써 그 지역에서 왕의 대리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전 시대에 비해서 수령의 권한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또 이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역시 향리를 두었는데 이 향리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그 지위가 약화되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고려시대 향리는 국가의 역을 담당하는 관리로서 국가로부터 외역전이라고 하는 토지도 지급받았고요. 그 다음에 향리들도 과거에 응시를 해서 승진하면 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향리는 국가로부터 토지도 지급받지 못했고요. 또 과거 응시 자격 자체가 박탈되죠. 그렇게 해서 고려시대에 비해서 그 지위가 약화되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한편 그 지방에는요, 그 지역의 양반들이 이른바 유향소라는 자치기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양반들이 구성한 유향소가 한편으로는 수령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교화하고 또 그 지역의 이 향리들이 부정을 저지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군사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제도는 이제 수도와 그 다음에 궁궐을 수비하는 중앙군, 그 다음에 지방을 방어하는 지방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통일신라 때는 중앙군으로서 구서당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서당에는 신라인뿐만이 아니라 고구려와 백자의 유민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말갈족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라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심지어 말갈족까지 이런 그 중앙군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차별을 둔 것이 아니죠.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민족의 융합을 도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서당 제도는 민족 융합 정책의 일환이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한편 지방군은 십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문왕 때 지방은 9주가 있었죠. 그러니까 9개의 주가 있었는데 지방군은 10정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주에는 하나의 정을 배치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의 정이 남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신라의 9주 중에서 가장 국경 지역에 있으면서 영토가 넓었던 한주에 여기다가 2정을 배치를 해서 모두 10정이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지도 참고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로 가면 고려시대 중앙군은 2군 6위였죠. 그런데 이 고려시대 중앙군의 특징은 바로 직업군인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업군인이니까 얘네들은 농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직업은 군인이야. 따라서 국가는 이들에 대해서 생계를 보장해 줘야지. 그래서 이들에게 군인전을 지급해 주었고요. 한편 아버지가 군인이면 그 역은 자손에게도, 그 아들도 그대로 똑같은 역을 세습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려 시대로 갑니다. 우리 고려의 지방제도는 바로 5도, 양계로 구분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5도를 방어하는 지방군이 주형군이고요. 양계를 방어하는 군이 주진군입니다. 이거 차이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이 주현군과 주진군은 대부분 다 일반 농민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면서 군역의 의무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군은 직업군인이고 지방군은 일반 농민이면서 병사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조선시대로 가겠습니다. 조선시대 중앙군은 조선 전기에는 5위였어요. 5위, 5개의 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중에 이후에 바로 5군영으로 바뀌게 되죠. 변화됐죠. 5군영은 임진왜란 중에 설치되었던 훈련도감, 그리고 임난 이후에 차례대로 설치되는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금이영, 이렇게 5개를 5군영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조선시대는 조선 전기의 5위제였는데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5군영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5군영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설치된 훈련도감입니다. 자, 우리 훈련도감 바로 임진왜란 중에 설치됐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훈련도감은 포수, 사수, 살수의 3수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즉 총을 쏘는 포수와 활을 쏘는 사수, 그 다음에 창과 검을 가지고 있는 살수,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이 훈련도감은 직업군인이었어요. 원래 조선 전기는 일반 백성들이 평상시에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면서 군대에 가는 체제였는데,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서 이렇게 그 직업군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군대를 가지 않은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농민들은 군대에 갈 필요가 없겠죠. 대신 군대를 안 가는 대신 군포를 납부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거두어들인 이 군포를 역시 이제 직업군인들에게 이제 월급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방은 일단 육군과 수군으로 편성을 했는데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서 소고군으로 편성됐다라는 거 명칭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소고군에는 일반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 그리고 노비들까지 소고군으로 편성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행정제도와 군사제도를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경제사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토지 및 수취제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